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이재명의 헛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프랑스 지식인 레이몽 알롱이 했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정직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거짓말쟁이다. 아마 이재명은 이 후자에 속할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음식점 총량제라는 새로운 발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라고 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대 헛소리 총량제. 원희룡 전 지사가 요새 이재명 킬러로 등장을 했는데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찌질해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은 1980년대 한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아버리고 자동차 몰 수 있는 사람도 허가제를 줘가지고 아무나 몰 수 없게 만들었으면 오늘날의 이 자동차 산업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자동차 대수가 몇십 배나 늘어도 사망자는 연간 3,000명대 순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문제 해결 방식을 새롭게 찾은 거죠. 그런 식으로 총량 규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도 교통사고를 덜 나게 할 것이냐.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속도 제한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리 시간 병산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택시 운전사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니까 자동차 대수도 늘고 자동차 산업도 발전했지만은 사망자 수는 줄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음식점이 너무 많다고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음식이 이 정도로 국제 수준으로 좋아진 것은 치열한 경쟁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원희룡 씨는 정치적으로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라 이라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또 학술 논문처럼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허가 총량제라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은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 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 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은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은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586 좌익 수구 반동 부패 세력은 입만 벌리면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럼 내가 내 삶도 살 수 없고 국가가 나의 삶을 대신 살도록 하겠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인간의 사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 흔히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적 영역, 바로 북한 농당 정권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느껴야 한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는 것까지 국가가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1949년에 쓴 1984라는 불후의 명작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바로 1984의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류의 이런 설익은 좌파들, 정직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 내어놓는 게 기껏 해봤자 결국 음식점 허가 총량제 수준의 아이디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과 자유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헌법 10조는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기본 인권입니다. 개인의 기본 인권은 음식점을 차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총량제를 실시하면은, 자, 음식점 만든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음식점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대로 음식점 문도 못 닫게 할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이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북한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혼의 자유까지도 총량제로 실시할지 모릅니다. 결혼 총량제. 감사합니다.